퇴근길 이 시각 경기 지역 미세먼지 상황과 내일의 날씨까지 알려드리는 오후웨더 시간인데요.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후톡파원 직접 연결해서 현장 날씨랑 재생에너지 관련된 아리백 날씨 알아봅니다. 빠콩님이 동남아시아 기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가동을 안 하는 게 12일 만이네요. 마님 식사 준비 기간 개인 정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고, 개인 정비는 옷을 손빨래하고 계신다고 문자 넣어주셨네요. 다들 그러신가요? 12일 만에 에어컨 오늘 안 트셨나요? 자, 오늘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인 에코싱어 GG 엄지영 선생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경기도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드디어 해제가 됐는데요. 오늘은 간간히 비도 오고 더위가 한결 누그러진 느낌입니다. 의정부도 지난주보다는 좀 나았을까요, 오늘? 여기까지가 더위 끝인가 보. 이제 이제 정말 시원하겠소. 시원하겠소. 네.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네. 어젯밤 12시 좀 안 돼서 야밤 산책을 나갔는데요. 네네. 갑자기 보슬비가 내려서 비 맞은 생쥐가 돼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인지 지난주에 비하면 오늘은 확실히 나아졌고요. 오전엔 시원한 느낌마저 들었답니다. 그리고 오후엔 비도 간간히 와서 기온이 22에서 27도 선에서 머물렀고요. 지난주처럼 푹푹 찌는 더위는 아니었지만 습도가 94%로 좀 높아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활동은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예쁜 날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간간히 부는 바람에 기분이 좋은 하루였답니다. 아, 습도가 94%였구나. 어쩐지. 네. 네, 그랬군요. 요즘 맑은 날에 지난주에 경기도 지역 태양광 발전이 다들 꽤 잘 됐었는데요. 오늘 이런 날은 의정부 자연에너지 협동조합 발전소는 어땠을까요? 네, 하지대가 태양 고도가 가장 높긴 하지만 7월 중순에서 또 이제 약 75도 정도로 여전히 높은 편이라 맑은 날엔 발전량이 정말 잘 나옵니다. 저희 의정부에서도 햇빛 발전소가 총 4곳이 있고요. 전체 용량은 400kW가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 오늘 오전엔 흐리고 오후엔 비가 간간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량이 1메가가 조금 넘었다고 우리 의정부 영의정 상임이사님이 살짝 기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와, 1메가, 네. 네. 1메가가 어느 정도 양이지라고 물어보시면요. 1메가와트는 4인 가구가 한 달에 300kg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3.3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흐린 날 하루 생산으로 3, 4 가구가 한 달을 살 수 있는 그런 양인데 이 정도면 꽤 괜찮죠? 그렇죠. 탄소 배출을 안 하면서 게다가 내일 음. 발전량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내일도 하루 종일 흐릴 예정인데요. 오후에 비 소식이 아직 없어서 발전량은 오늘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 한 땀 한 땀 꽉꽉 잘 모아서 힘내줄 거라 기대해 봅니다. 네. 끝으로 선생님 계신 의정부시 고산동 내일 날씨를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뮤지컬 스타일로 급하게 준비해 봤는데요. 네네. 내일 의정부는 어젯밤처럼 새벽 한두 시쯤에 비가 오고 이후로 느린 날씨가 계속될 것만 같아요. 밤부터 아침 사이엔 습도가 높아서 잠자리를 뒤척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아이스팩 일회용 물통 얼려서 수건 감고 죽부인처럼 안고 있으면 잠도 솔솔 소로로 솔솔 자로겠구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간간히 바람이 불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실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를 걸로 보이고요. 당분간 맑은 하늘은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흐린 날이 이어지면서 중간중간 비 소식도 있다고 하니 우산, 엄브렐라 가방에 쏙 넣어 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날씨는 흐려도 기분만은 맑게, 밝게, 상쾌하게 아시죠? 다들 많이 웃는 여름 되세요. 브라바! 중간에 아직 안 끝났어요 하셔서 이거 말할 타이밍 놓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진짜 멋진데요. 두, 감사합니다.
제가 막 어설프게 따라하니까 아예 못 따라하게 쫙 불러버리시네요. 이제. 그래요. 지금까지 의정부 자연에너지협동조합의 날씨 요정 흐려도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맑아지네요. 우리 엄지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소중한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세먼지와 날씨 알아볼 시간인데요. 제가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OBS 라디오 정보센터의 노광준 프로듀서님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네. 옆에서 웃다가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지영 통신원님 나오시는 날은 저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의미가 없어요. 앞에서 너무 잘하시니까. 네, 부담감이 막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예. 일단 뭐 물 청소를 싹 해가지고요. 아. 수도권 대기질은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만 같아라. 자, 이 시각 에어 경기도 지도 한번 펼쳐보면요. 초미세먼지 보시다시피 동서남북, 경기도 동서남북 다 파란색입니다. 자, 미세먼지 다 파란색입니다. 너무 좋고요. 또 오조는 다 보통입니다. 대부분 보통 또는 좋음. 네. 물 청소를 해가지고 뭐 더 이상 뭐 바랄 말할 게 나위가 없는, 없습니다. 네. 습도가 좀 높아서 좀 우산을 쓰고 다녀야 될 뿐이죠. 날씨 내일 날씨는?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궁금증이 있으실 것이죠. 아유, 요즘은 무슨 폭염 아니면 폭우냐? 맞아요. 맞아요. 도안이면 뭐예요, 요즘? 예, 근데 이게 그 같은 얼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폭우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세호님 문자 주셨던 경남북 같은 경우는 사실 주말에 물폭탄이 쏟아졌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열대 저압부라고 해가지고 태풍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에는 폭염이 쏟아지다가 갑자기 물폭탄이 150mm 이상씩 그렇게 쏟아졌는데 열대 저압부는 좀 이제 이 태풍의 씨앗은 이제 그만 멈췄습니다만 네. 이렇게 열대 저압부가 오기까지는 폭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있어서 예. 폭우도 따라오는 건가요? 뜨거운 아. 공기가 대기 상층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네. 외부의 찬 공기하고 충돌하면 이제 대류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한 비구름이 생성된다는 거죠. 결국은 바다가 너무 뜨겁다. 한마디로. 네네. 근데 우리나라 바다도 뜨겁고 전 세계 바다가 다 뜨겁다. 다 뜨겁다. 예, 이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즉 비가 오면 비가 와도 예전 장마 생각하는 장마처럼 쭉 정해진 시간에 비가 계속 오는 그런 날은 별로 없는데 네. 예전 소나기처럼 후두둑하고 끝나는 비도 아니고 네. 소나기인가 스콜인가 뭐 요런 상황들이 계속 접해지고 있다. 네. 한마디로 우기. 우기에 우기 계속 주장하시는 우기 저도 한 표 던집니다. 이제. 우기의 한가운데에 들어서 있습니다. 네. 자, 전국 대부분의 비가 단기적으로 전망이 되는데 특히 강원 영동, 충청권, 전북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 조심해달라라는 것이 기상청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부터 모레까지 이제 강수 지역 분포도를 쭉 보시면 오늘이 14일이잖아요. 네. 여기저기 비가 오고 있는데 내일이 15일이죠. 보세요. 그림 보시면 아침부터 비 내리는 곳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점점 퍼지고. 예, 그러다가 밤 돼서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모레 16일 들어가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비가 쭉 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제 소나기인가 스콜인가 특히 조심해야 될 지역이 바로 기상청에서 점찍기로는 강원 영동 지역, 충청권, 네. 전북 지역이 될 것 같다. 폭우가 올 수 있다.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과 내일이 10에서 60mm 꽤 많이 오는 거죠. 서해 5도 같은 경우는 5에서 20mm 정도.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비 오는 곳은 후두둑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요. 네. 자, 눈에 띄는 경기도 기후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그 전에 수도권 다시 한번 쭉 훑어볼게요. 네. 수도권만 따로 떼서 날씨 상황을 보면 월요일 지금 이제 그 우산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오늘 밤까지 계속 그려져 비가 있는데 오는. 덕분에 열대야는 탈출합니다. 아하. 예. 25도 이상이 열대야로 분류되는데 네. 24도. 딱 1도, 1도 차이로 내려왔네요. 내일도 이 전망이면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열대야는 좀 탈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내일 모레부터는 조금 이제 구름과 비,
구름과 비 이게 좀 반복되다가 토요일은 또 비 소식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폭염 아니면 폭우, 폭우 아니면 폭염. 폭염. 뭐 이렇게 좀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기도 기후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폭염 속에 가장 인간보다도 더 민감하게 폭염에 취약한 동물이 있다면 닭을 닭이요. 예. 고온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폭염 때 사실 닭들의 폐사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게 이제 인간 사망 소식이 아니어서 보도가 잘 안 될 뿐이죠. 경기도에서 양계농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면역 증강제를 긴급 추가 지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폭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에어컨도 틀고 전력 공급도 가고 그러는데 이 지난 7월 10일 기준 해가지고 13개 시군에서 현재 총 41건 약 5만 두의 폭염 피해가 접수된 상황이라 그래요. 양계 농가에서요. 예, 특히 파주시가 한 15,000두 이상이 폭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폐사율뿐만 아니라 산란율 저하, 면역력 약화로 인한 각종 질병, 추가 질병이 발생을 하는데 이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타민 등 여러 가지 20톤 상당의 면역 증강제를 긴급 추가 지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노광준 PD와는 잠시 후 기후 리포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들을 텐데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와 함께합니다.